JSP 빈즈 프로그래밍 두 번째 응용 실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기본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빈즈 클래스를 어떻게 JSP 프로그램과 연관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다라고 하면, 응용 실습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구성을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구조화해 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웹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다수의 주소록 정보를 서버상에 저장을 해놓고 그 서버에 접속하는 역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현재까지 저장되어진 정보들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사실 주소록이라기보다는 게시판 비슷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인데, 역시 우리는 아직 서버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상에 저장되어질 다수의 데이터들을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구조화하기 위해서 DAO 패턴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현재 빈즈 클래스 객체를 역할에 따라서 데이터 오브젝트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로 분리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것은 데이터 그 자체를 나타내는 객체를 가리킬 것이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들을 조작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보통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것은 단위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객체임에 반해 DAO, 즉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들의 묶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다수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들, 조작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객체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역할들을 좀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빈즈 클래스를 이용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어드레스 빈이라는 클래스가 바로 데이터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즉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주소록상에 저장되어질 어느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주소록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클래스가 될 것이에요. 다만 주소록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다수의 연락처들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이나 혹은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개인 주소록 정보들의 집합을 구성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드레스 빈의 배열이나 어드레스 빈 객체의 어레이 리스트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배열보다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무래도 조작하는데 신경을 덜 쓸 수 있으니까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드레스 빈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자, 이런 어레이 빈들에 대한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로서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바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어드레스 빈 객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출력 동작이라든가 혹은 다수 처리에 대한, 다양한 처리에 대한 동작들을 담당을 하는 객체로서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것이 그저 하나의 어드레스 빈 객체를 추가하거나 또 추가되어진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는 않은데,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나 삭제 같은 그런 추가의 기능들이 추후 추가될 수도 있고, 특히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추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연계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해내는 그런 처리들을 모두 다 이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객체를 따로 줌으로써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쉬운 또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의 존재 이유가 낯설 수 있을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이런 구조들을
단위 데이터를 나타내는 객체와 그 데이터들의 묶음을 관리하는 객체를 따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 나갈 것이니까 그 구조를 좀 잘 받을 수 있고 그 역할들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 JSPbook 챕터 07이라는 패키지 안에다가 어드레스 bin이라는 자바 클래스 또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자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어드레스 bin이라는 클래스는 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저장할 클래스이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나 성별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 필드를 각각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드에 대해서 값을 설정하거나 얻어오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 같은 메서드들을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역시 getter나 setter를 우리가 일일이 다 입력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는 그 안에 자신의 멤버로 어드레스 bin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멤버에 가지고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현재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의 타입을 그냥 리스트로 두는 것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인터페이스니 혹은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형성이니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조 변수의 타입 역시 어레이 리스트로 그냥 두어도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어레이 매니저라는 클래스에는 add라는 메서드와 get address list라는 메서드 두 가지를 두어서 현재 add라는 메서드로는 현재 하나의 어드레스 bin 객체를 인자로 전달받았을 때 그 전달받은 어드레스 bin 객체를 현재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어드레스 리스트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연락처 하나를 등록해주는 작업이 되는 것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쿼리 명령으로 대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getAddressList라는 메서드는 현재 반환 타입이 제네릭 타입이 어드레스 bin인 리스트에 대한 참조를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죠. 즉,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어드레스 리스트라는 어레이 리스트 자체를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조작하고자 했을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런 자바 빈즈 클래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JSP 문서와 하나의 HTML 문서를 추가해 볼 것이에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대부분의 예제들,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로그인 처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HTML 문서였었어요. 다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문서가 addresslist.jsp라는 이 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 addresslist.jsp라는 페이지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되어진 어드레스 매니저 객체를 가져와서 그 안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화면에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일을 담당을 할 거예요. 즉, 주소록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소록 목록을 보여주되 내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입력 폼을 담고 있는 addressform.html로 하이퍼링크를 통해 지정을 해줄 것이고 addressform.html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주소들을 실제 서버에 보내서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addressadd.jsp라는 문서로 입력된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저장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어드레스 리스트의 목록상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겠죠. 자, 현재 addresslist.jsp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될 것이에요. 현재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되어진 주소록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표시되어질 주소록 내용은 빈 채로 나와 있고 그저
새로운 주소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하나 구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는 부분부터 봅시다. 내가 새로운 주소를 추가하겠다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로딩이 되어지겠죠. address form.html의 내용이 로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지인의 연락처를 입력을 해보면 이름은 이찬수다, 전화번호는 1234다, 이메일은 abcd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양식에 맞춰 입력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입력되어진 내용이 address add.jsp로 전달이 되어지고 어떤 내용이 입력되어지는지를 화면상에 나타나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록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우리 애초 띄웠던 어드레스 리스트와 같은 페이지가 로딩되어지되 이제는 현재 입력되어진 정보가 목록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소를 복사해 놓고 이 브라우저 닫고 우리가 별도의 외부 브라우저를 띄워 가지고서 여기서 붙여넣기 해서 살펴보면 좀 전에 입력했던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톰캣 서버가 다시 구동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주소 추가 눌러서 자, 이름은 홍길동이다, 전화번호는 9999다, 이메일은 큐큐큐큐다 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현재 정보를 등록한다 라는 것이 처리가 되고 목록 눌러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과 지금 입력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 닫고 현재 이 페이지를 다시 리로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 입력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입력을 담당하는 페이지 가보면 addform.html에 해당하죠. 폼 태그를 통해서 address add.jsp로 입력한 내용을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자, 다만 각각의 입력되어지는 정보들에 대한 네임 필드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이름은 name이라는, 전화번호는 phone이라는, 이메일은 이메일, 성별은 gender라는 이름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이름이 address bin 클래스의 name, gender, phone, 이메일이라는 이 멤버 변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변수를 어느 멤버에 연결할 것인지를 따로따로 좀 지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현재 내가 submit 타입의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address add.jsp로 전달되겠죠. 자, address add.jsp 코드는 어떻게 작성됐는가 봅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인코딩 방법을 UTF 파일로 먼저 일괄 변환을 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이 핵심이죠. useBin 액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address bin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address라는 addr이라는 하나의 참조 변수의 객체를 할당하게 될 거예요. 현재 특별히 스코프 속성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 속성으로,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address bin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만들어진 address 객체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줘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addres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모든 속성들을 설정을 해라 라는 set property 액션을 수행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즉 현재 이 addform.html로부터 name, phone, email, gender라는 입력 값들이 현재 이 파일로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각각의 이 address라는 객체의 멤버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set 어쩌구라는 세터들을 호출을 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6번째 줄은 현재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의미로 AMGR이라는 참조 변수로 유지되어지는 하나의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걸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연결을 해 놓은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줄에서 그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객체에다가 현재 어드레스라는 객체,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담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현재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객체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준 것입니다. 자, 추가하는 작업 자체는 하나의 자바 코드로 표현이 되었지만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내장 객체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은 모두 다 액션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더불어서 이 아래쪽에 가보면 우리는 현재 등록된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주었었죠. 일반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꼭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명료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또 데이터들을 어떻게 입출력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고 16번째 줄에 보면 getProperty라는 액션을 통해서 address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에 name이라는 속성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출력해줘 라는 구문을 수행을 해준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getter를 통해서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얻어오는 것은 물론 이렇게 get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해당하는 객체에 대해서 getter 메서드를 따로따로 호출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서 직접 getter를 호출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효과는 똑같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두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목록으로 가기 위한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등록 처리를 하고 나서 굳이 사용자에게 등록된 내용을 확인시켜 줄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따로 목록으로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리다이렉션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편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리스트라는 페이지에 가보면 자, 여기 세 번째 줄 보면 useBin이라는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는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역시 AMGR이라는 참조 변수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선 개요 설명에서도 살펴봤지만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이 타입의 객체를 찾을 수 있으면 걔를 가져오는 것이고 찾을 수 없으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였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작점이 바로 어드레스 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이 구문이 수행되어지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져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어드레스 add라는 페이지에서 현재 어드레스 매니저 객체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때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등록되어진 애를 가져오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서 봐두기 바라고 객체가 할당되었는지 할당되어 있지 않은지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어느 상황에서 쓰던 간에 똑같은 구문으로 사용을 하면 해당하는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보면 자, 기본적으로 주소록을 추가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공이 되고 있고 하단에 보면 여태까지 입력되어지는 주소록의 내용들을 쭉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구문이 있죠. 그래서 이 구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보면 여기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헤더 부분을 표시를 했고 테이블 태그의 내용물들을 출력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릿을 사용을 해준 것입니다. 현재 for each 구문을 사용을 한 것이죠.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객체로부터 이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객체는 어디서 얻어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에서 얻어온 거죠. 이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객체로부터 get address list라는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참조를 얻어온 것이고 그 얻어온 참조로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어드레스 빈 타입의 참조 변수 AB에게 받은 거예요. 즉 한 사람에 대한 주소록 정보를 담고 있는 어드레스 빈 객체를 순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아온 객체에 대해 getter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이름 등의 정보들을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tr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스크립트 릿으로 감쌌을 때 이 구문이 전체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성을 취한다라는 것을 우리 앞서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 빈이라는 클래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import GC어를 통해서 어드레스 빈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고 있는 것도 추가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JSP 문서 내에서는 최소한의 코드들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복잡한 처리들은 다 자바 코드 안에 추가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억세스 오브젝트라는 것을 하나 두어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객체를 따로 둠으로써 물론 지금은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다소 복잡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저 우리 JSP 문서 내에서는 해당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메서드를 호출을 해줌으로써 다소 간단하게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